자, 이제 웨비나 10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회. 네, 와, 수고 많이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화면을 띄우겠습니다. 자, 기술 독립군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다 이렇게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스와트 분석 이런 식으로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맨 처음에 스와트 분석을 제가 이렇게 4개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부분을 채팅으로 좀 남겨주시면은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부분을 공유를 같이 할 겁니다. 자, 우선 오늘 순서를 플랫폼 피플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일단은 여러 개를 좀 스토리텔링 플롯을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달에서 지구를 보면은 지구라는 나름대로의 아날로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하늘과 땅, 아날로그 하늘과 땅이라는 플랫폼이고요. 거기 살고 있는 인간 피플이 천지인 개념이죠. 거기에 이제 기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아날로그 플랫폼 지구라는 이 부분에서 드디어 디지털 플랫폼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시대적인 문명의 변화인데 이게 잘못하면 넋놓고 있으면 바로 굴러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생존 전략이 뭐냐. 지금 태어난 아기들이 타임즈에 나온 거 보면 142살이 평균 수명이래요.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평균 100세는 전부 넘을 텐데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품위 있게 전략을 좀 얘기할 부분을 지속적 수입을 어떻게 우리들이 마련할 거냐. 그다음 돈 깨자,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을 어떻게 평생 학습으로 끌고 갈 거냐. 그러면 생존 전략이 나왔으면 생존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합화와 최적화, 오케스트라 개념을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전부들 자기 각자에 있는 부분을 통합화하고 각자의 고객과 이런 부분에 눈높이에 맞는 최적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입장에서 기술 독립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스와트 분석을 하는 부분 쪽으로 스토리텔링을 짰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우리가 리빙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구라는 부분이 역사가 46억 년입니다.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38억 년 전 됐고요. 그렇게 해서 쭉 왔던 부분이 600만 년 전에 인간이 침팬지와 분화가 됐습니다. 1.6%가 DNA가 다르다고 그러네요. 200만 년 전에 사피엔스가 드디어 있습니다. 이 잔인한 종족이 돼서 유인원 같은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뭐 이 자바인 같은 걸 다 멸종시키고서 사피엔스만 살아남았다는 게 200만 년 전입니다. 그러다가 따먹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30만 년 전서부터 아프리카 북부에서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전 세계로 넘어갔죠. 베링해를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까지가 넘어간 게 30만 년 전이고요. 7만 년 전에 드디어 인지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오늘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건데요.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150명이 한계. 영국의 문화인류학자 던바라는 분이 던바의 수라고 한 게 150명입니다. 자기가 한번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소통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보통 분들 보면요. 10명, 20명을 안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던바의 수가 150명이 있다. 우리 기술 독립군은 그보다 훨씬 많다. 그다음에 1만 년 전에 드디어 인류가 농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정착하기 전까지는
토지라는 부분이 가치가 별로 없었죠.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드디어 이때부터 아날로그라는 부분이 시작을 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이때부터가 380개 산업 분야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쭉 됩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드디어 과학혁명이 근대 과학기술의 아버지가 갈릴레이다라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때부터 사실은 데이터라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급격한 시너지가 낸 게 자본주의와 과학이 시너지가 나기 시작을 했죠. 자, 이제 갑자기 들어가서 1992년도에 HTML이 나오면서 30년 됐습니다.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넷을 대문자 N을 쓴 이유가 네트워크라는 말을 좀 강조하기 싶어서 그렇게 넷을 썼어요. 여태까지는 150명과 관련한 소통을 하던 부분이 인터넷이 되면서부터 6단계가 지나면은 우리가 에스키모인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우리 한 3단계를 지나니까 우리 기술 독립군이 미국 부통령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지금 연결 중입니다. 자, 15년 전에 스티브 잡스에 의해 가지고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됐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플랫폼이 시작하기 시작한 부분이 이때서부터 세상이 또 엄청나게 바뀌기 시작을 했죠. 1년 전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메타버스라는 개념, 웹 3.0, 넥스트 인터넷 시대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디지털 부분이 디지털 변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 DX 오는 부분이 20배 이상 빨라졌대요. 근데 이 부분을 안 하면 이제는 낙오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이어령 교수가 얘기하신 디지로그의 시대가 왔습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간과 기술의 혁명의 역사를 한 장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메타버스 시대가 왔는데 정의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상균 교수는 아바타로 살아가는 온라인 세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게 없어서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 키워드입니다. 아바타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서부터 아바타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 나에 대한 아바타가 부캐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부캐와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부캐가 다 다르거든요. 또 친구한테 얘기하는 그래서 온라인 세상 드디어 디지털 온라인 세상이다 얘기가 됐고요. 이 부분 메타버스가 된 부분이 게임 방법론이 되면서부터 이 부분이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웹 비즈니스 부분 쪽으로 드디어 이 부분이 됐다. 이게 또 빨간 글씨로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가상과 현물이 상호작용한다고 그랬죠. 아까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여태까지는 아날로그 따로 있었고 디지털이 따로 있었던 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공진화하는 부분이 됐고 또 여기서 드디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물론 플랫폼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구글이라든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수익 가치를 독점하던 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가치를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가치를 창출하고 소유하는 시대로 왔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90년대 만들어진 웹세계가 입체적이고 역동적이고 진화된 웹 인터넷 시대가 왔다 이렇게 했는데 입체적이라는 얘기 역동적 이게 정태적으로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 여기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됐고요. 그러니까 컴퓨터와의 지속 소통 지식을 통한 혁신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기를 저는 메타버스를 천지인 혁명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알아두든 안 알아두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태까지 500년 전서부터 나왔었던 기술에 대한 얘기가 왼편에 전부 있습니다. 복합 범용 기술이 데이터, 네트워크, DNA라고 하는 AI 부분,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XR, IoT, 블록체인까지 이 부분 전체가 통합적으로 이 기술, 인간과 공간과 시간에 연결돼 나가고 있고요. 인간에 대한 부분은 단순한 한 명의 휴먼이 이제 여러 명의 어떤 메타 휴먼과 관련되는 부분 쪽으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공간적으로는 지구라는
혹은 자기 회사라는 자기 가정이라는 피지컬 단편 부분이 이제는 버추얼 부분에 사이버로 이 부분으로 또 연결될 수 있고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의 복합적인 부분이 돼서 이 부분이 서로들 간에 1대1 매칭을 하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으로 나오고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그 경험과 관련한 얘기가 됐는데요. 오른편에 보시면 적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핸드폰에 쓰시면 전부 앱 쓰시죠. 앱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건 이 앱을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날로그 세상이 380개 산업 분야라고 있다고 얘기했죠. 저는 우리 기술독립군 모든 분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20,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거를 분류하게 되면은 의식주 지호락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입고 먹고 살고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이 부분이 380개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할 건가를 찾아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놀면서도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언 시대가 왔고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맞추는 워라밸 시대가 왔고요. 서로 소통을 어떻게 150명 이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전 글로벌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메타버스의 천지인혁명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기술독립은 애트리의 이순석 박사가 얘기하신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금융생태계는 US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서 이 부분 세상이 일어나가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기축이 돼서 앞으로 380개 산업 분야가 전체로 돌아가는 표준 산업 생태계로 이끌어질 수 있고 여기에 의식주 지오락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메타버스 시대가 정신없이 지금 와 있고 지금 그게 오겠어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에서의 생존 전략이 뭐냐? 퇴직하고 나가지고서 30년 동안 일 잘했다고 3개월은 집사람한테 칭찬받는데요. 3개월 후부터는 소파에 누워서 저 TV 채널 돌리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속적 수입을 할 수 있는 항상 우리 맹자가 얘기하신 유항산, 유항신 측면에서 활동소득과 자본소득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하다. 근데 활동소득을 하려고 그러면요. 참나, 진짜 나는 누군가 이 부분에 굉장히 철학적 이 개념이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내가 뭘 잘하지? 내 꿈과 역량이 뭐지? 그거를 소명의식으로 전개가 되면요. 이게 유항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무리 사실은 힘들어도요. 내가 소명이 있으면요.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즐길 락 아이템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제품이 됐든지 서비스가 됐든지 그리고 죽는 날까지 사실은 전 국민 사장되기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사업자 등록하라는 게 제 의도입니다. 주인은요. 즐거운 일을 찾고요. 좋은 일 계획하고요. 스스로 일하고 깨어있는 삶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얘기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하이는요. 좋은 상사 만나기, 주인 눈에 들기, 몸 편한 방법 찾기.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이 바늘에 꿰인 삶, 이 목에다가 나름대로 개 목걸이 한 꿰인 삶을 여태까지 살아온 부분을 이제는 우리들이 깨어있는 삶으로 대전환을 할 때가 돼야 됐다. 자본소득 여태까지는 어떻게 4개의 자본소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채권 투자, 통화 투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의 사실은 이 부분이 망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가상자산 투자까지가 온 시대가 됐습니다. 블록체인 시대에. 그래서 사모펀드까지가 나왔는데 투자받는 자의 태도라든가 기술 판단이 힘들어요. 저는 앞으로 기술독립군이 여기 투자받는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 자, 이제 돈 버는 재미 유항산에 대한 얘기를
가려고 했더니요. 블록체인의 실용화 부분은 유익하고 재미는 있어요. 우리 지금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유익하고 재미는 있죠. 그런데 수익은 독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가상자산 블록체인 시대가 상용화 수익을 배분받는 시대가 드디어 왔다. 그래서 주식이 하는 부분이 1602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시작돼서 자본주의를 이끈 주식이 됐지만 드디어 2008년도 경제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오면서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가 이 부분이 돼서 미국의 나름대로의 부자들의 70% 이상이 벌써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체크리스트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들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되고 우선 깨어있는 삶 유항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스마트폰 사시면은 사용 설명서 읽고 하시는가요? 깨알 같아가지고 사실 못 읽습니다. 전자제품 쓰는가요? 그렇게 사용 설명 읽고 하나요? 아주 그 깨알같이 써서 몰라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과연 아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거의 없어요. 사용 아이템 제품이 뭐냐면 영혼육 부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네이처 콜스 미 그럽니다. 자연이 나를 부른다 그러면 바로 오줌누로 가죠. 그런데 아이고 요거 조금 더 하고 갈래 그러고 낑낑낑낑 찾다가 우리 오줌 찔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튕겨나가지고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조금 맞아 하고 가려는 욕심, 성냄, 무지 이걸 탐진치라고 합니다. 이 탐진치 진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이게 튕겨나가니까 자연에서의 영감 이런 부분이 생각이 이 몸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으로 배우고 책으로 배우는 지성에서 영성과 감성에 맞추는 영감천외를 맞추고 그걸 즉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6시에 공철학을 2013년부터 지금 만 9년째 하고 있는데 공철학이 처음엔 엔지니어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비워야 되는 철학으로 이 부분을 제가 좀 했고요. 그래서 비우려고 그러면 마음을 좀 비워야 되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그래서 알아차림, 마인드풀리스, 사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전부 명상 체험을 정규 과정으로 놓고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후회를 하고 미래에 걱정하던 부분을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이 염자가 그런 얘기예요. 이재금 마음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가지고 잡념을 떨어뜨리는 염에다가 좀 집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발적 행동 부분은 항산항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꿈, 참, 힘, 산미움은 의식주, 몸, 마음은 지호락, 아까 말 산미움, 이음이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 필요와 충분 조건을 맞출 수 있는 100세 시대의 지속적 수입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솔선수범은 등보익입니다. 자식이라든가 배우자한테요 잔소리한다라고서 바뀌지 않습니다. 등보해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들 부분이고요. 나와 나 아닌 것, 또 나 자신에 대한 리더가 나 자신에 대한 역할이 남을 이끄는 리더만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리더가 어떤 역할을 있고 나에 대한 책임이 어떤 건가. 또 코칭이라는 부분은 수평하고 멘토링은 수직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과연 이 사회에 이 조직에서 어떤 솔선수범을 보일 건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소통하는 부분이 주변의 배우자, 자식과 친구들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과 소통을 하고 내면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는 되었다. 아까 자연의 소통을 하는 부분이 영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요. 일단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공감적으로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입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공감이라는 부분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방을 갖다가 일단 수용해야 되고요. 이해해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요.
존중하지 않으면요 공감적 경청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사랑이라는 부분이요 월급만 갖다 줬다고 너 저 애들 잘 키워하는 생명보호뿐만이 아니고 배우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는 존중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난초를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반려동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까지 밥만 주는 게 이 부분이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널뛰기가 상대방을 먼저 올리는 가야 되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고 기브 앤 포겟까지를 나갈 수 있다는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 되겠다. 그런데 현실은 메타버스 시대의 현실은 전부가 사일로입니다. 이게 전부 막혀져 있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두더지 잡기 게임 아시는가요? 빨리 치면 빨리 나오고요. 천천히 치면 천천히 나옵니다. 결국은 치는 사람이 지쳐서 넉다운 되게끔 돼 있어요. 이해하시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의 문제는 인간과 기술이 통합적 관체를 전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게 사실 600만 년 전서부터 살아왔는데 기술 500년 전하고 통합적 관체 서로들 몰라요. 이 부분이. 또 비정형 데이터의 난막상이 99.9%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테슬라가 레벨 5 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계를 느껴서 레벨 5 그 전부 다 레이더 라이다로 그 부분을 비정형 데이터 그림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한계상에 왔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무슨 문제가 생태계 기반의 가치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르고 메타버스에 있어서의 부분에 굉장히 아직 우리 문제가 소통하고 경험하는 문제가 굉장히 약하다. 자, 이제 우리 드디어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500년 전에 갈릴레이가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밸류의 시대가 왔다고 드디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IT 시대에 살고 있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입니다. 근데 IT를 쪼개기면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가 과연 믿을 수 있는 데이터 하는 얘기는 사실은 참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DT의 시대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술을 가지고서 돈 버는 재미를 우리가 유항산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기술 독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부분이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유항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상호 이해 부족 불신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더라. 여기에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현장을 몰라요. 현장에 있는 지식을 가진 부분은 이쪽 IT 기술을 또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리를 놓는 브릿지를 놓는 문화를 만들자. 그래서 제가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이 부분을 통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서 밸류 엔진을 우리가 가동시킵시다. QCD 입장, 우리 품질과 비용과 납기 이 부분이 이게 베터로 하시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최상급이 아니고 베터입니다. 비교급은요 끊임없이 가동을 시키는 엔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끊임없이 가동시킬 수 있는 밸류 엔진을 우리가 혁신 부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제 기술 독립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46억 년 전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 2022년 현재까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C3 기술 독립군은 산학연과 전문가 플랫폼입니다. 기술 전문가들, 자금 전문가들, 마케팅, 계약 리스크 전문가들이 모여 있고요. 맨 처음엔 C3라고 그랬어요. 기술 독립군 얘기를 안 했고요. 창조적인 문화를 가진 모임 혹은 그런 연결고리 그래서 C3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2월 21일 날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을 해서 지금 1000여 명의 전문가가 있고요. 기술 독립군을 아미 같은 군으로도 쓰기지만 크라우드 같은 이렇게 군중하는 얘기로도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의 테크놀로지
피플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 적어도 한 번씩은 자기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술독립군의 역량과 꿈을 좀 쓰세요가 제가 상단에 그렇게 항상 우리 카톡방에 붙여놓고 있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핵심 태도입니다. 창조성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선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 옛날에 다 배운 건데 하는 순간에 이게 꼰대가 되져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 거를 개방시켜 자신 있으면요. 개방할 수밖에 없어요.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는요.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일단 내가 안아야 돼요. 그리고 열정, 요게 코어입니다. 우리 영어 단어가 코어가 뭐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요. 4점 만점에 몇 점을 해서 체크해 보면요. 그분의 창조성 평가 지표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6시에 공철학이 나왔고요. 행복자가 조금 다르죠. 일반적인 해피니스하고 행동해야 우리가 해피니스가 될 수 있다고 그러고요. 매주 웨비나가 현재 100차를 나왔고 영 어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빨간 글씨로 뽑았습니다. 앞으로의 돈은요. 어플리케이션에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거를 찾아내는 부분에 돈이 있다. 그래서 스마트 코치를 우리가 양성, 우리 젊은 분들이고 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하면은 우리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요. 우리 한글이 기술 독립군이지만은 영어로는 우리가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 플랫폼입니다. See at the top.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지휘자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큰 오케스트라가 글로벌 챔버 오케스트라는 있죠. 우리가 현악기, 금관악기, 목관악기는 요건 기술 부분이라고 얘기하면 타악기 부분은 피플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쿵쾅쿵쾅 했을 때 가슴이 쾅쾅 울려서서 이 느낌이 왔었을 때 우선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제 지금 현재 소명은 108영 우리 상임지휘자 우리 기술동군에 있는 분들을 380개 산업 분야 중에서 108개 산업 분야를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소명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전부 되면 이렇게 흘러내리게 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리비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전부 흘러내리지 않도록 우리가 잘 챙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가치관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과연 우리 기술 독립군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그래서 미션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존재 목적과 이유, 왜 해야 되지?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비유를 하면 북극성이에요. 내가 가서 그걸 잡을 수는 없지만 내가 그거를 하기 위한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되죠. 그래서 저는 기술 독립군이 미션이 뭐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만들기, 사회 혁신. 그다음에 뿌리 불쏘시개 마중물이 좀 되자. 그래서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미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은 뭐냐면요. 꿈과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습에 대한 what 부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오케스트라 108명의 지휘자 영웅을 양성해서 항상 저는 요 오케스트라를 볼 때마다 여기에 상임지휘자 108명을 어떻게 양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100명이 108명에 이르면 10,000명의 사실 기술 독립군이 되거든요. 자, 올 부분은 비전 달성을 하기 위한 중간 이정표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산 정상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면 중간 캠프가 퍼스트 캠프, 세컨, 서드 중간 캠프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초기 자금을 확보하고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국정과 민심을 챙기느라 살 때부터 정치에 소리 꺼주세요. 어떤 분 그러시나요? 네, 정 회장님이 직접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호 대표님부터. 몇 시간 뒤에 신문 마치고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 발언 어떻게 봤냐했더니 너무 나라를 위해 신경 쓰느라
대통령 발언 책임 못했다 뒤에 뭐라 못해 불명스러워. 어떤 분이 소음이 지금 들려서 지금 잠시 됐습니다. 저기 오프 시켜주세요, 전부. 그 다음에 기술 독립군 다오도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오라는 게 앞으로 주식회사가 다오로 바뀔 겁니다. 이 블록체인 시대가 되고 웹3 시대에는요, 모두가 참여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 독립군 다오도 제가 지금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의 코어 밸류가 뭐냐? 의사결정 원칙과 우선원의 행동 원칙을 저는 아까 얘기한 코어 학습과 소통과 헌신과 열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호등 부분을 우리들이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은 핸들과 엑셀과 브레이크만 있으면 제대로 우리들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여기 why, what, how 요 부분이 육하 원칙에 가장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적에 과연 우리 전략과 프로세스와 액션 플랜과 그라운드 룰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목표 달성에 인과적 미치는 변수별 공략법이라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했는데요. 저는 우리 메타버스 시대의 인터넷 넥스트 인터넷 시대는요. 아까 HTML을 넘어서서 표준 프로토콜이 XML이 있어요. 표준과 원천 오토 XML 기술을 합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 지금 기술 독립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30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기술로 저는 이 부분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표준, 왼손에는 원천을 지어야 되죠. 우리 CDMA 기술, 원천 기술을 가진 부분이 퀄컴이라는 회사인데 애트리가 이 부분을 한국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면서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됐죠. 즉 지금 그 부분이 되면서 원천과 표준을 기준 통신 기술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요.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는 제가 쭉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액션 플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웨비나는 저는 꾸준하게 지금 계속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돈 계좌 학습을 계속 좀 하자. 돈 버는 재미, 깨어있는 삶, 자발적 행동. 그다음에 영 어플리케이션 이니셔티브도 교육 컨텐츠가 지금 제가 쭉 마련해놔서 다 자료가 있고 앞으로 20% 30% 마진 남긴다는 건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인터넷 시대에는요. 그래서 1%의 마진 부분의 기저 이 지금 아마존 같은 데가 전부 사실은 이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 엔진을 가동시켜서 베터, 치퍼, 패스트한 비교급으로서 끊임없는 엔진을 가동시킬 수 있는 엔지니어가 좀 되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정체성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라운드 룰은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반드시 글로벌로 갈 거고요. 혼자서 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서 할 게 아니고 이제는 모여서 글로벌 팀워크를 마련하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독주에서 이중주, 삼중주, 신뢰악단을 거쳐서 앞으로 팀워크를 갈 수 있도록 할 거고 이제는 윈윈 아니면은 노딜. 최고의 인간관계가 윈윈 아니면은 무거래 부분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사례 부분을 제가 좀 자료를 만들어 놨더니 나중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각자한테가 필요한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에 왔습니다. 스와트 분석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오늘의 핵심 얘기가 됐고요. 우선은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위험 요소부터 한번 제가 볼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되니까 제가 우리 메타버스 시대, 웹3 시대를 보면서 지금 한 50권 정도의 덩어리 독서를 제가 기술 분야하고 테크놀로지와 피플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게 참 심각한 얘기가 되겠더라. 근데 우선 위험 요소를 보면요. 메타버스는 과학기술과 인문이 자유롭게 통섭하는 시다. 최재천 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띵해요. 자기 분야도 잘 모르겠는데 통섭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디지털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경쟁력이에요. 이제 경쟁력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미래가 이미 왔다. 근데 퍼지지 않았을 뿐이야. 자기가 알고 하는 메타인재 경력자를 이제는 지식은 널려 있어요. 그걸 지혜로 끌어나가는 부분이 필요하다. ICT 기술은요, 그냥 도구 툴일 부분이다. 이제부터 핵심 역량은요,
공감 능력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고요. 인재의 변화 방향에 대한 비전을 오늘 좀 제가 제시를 하려고 그랬고요. 이제 변화에 올라타게 하는 따뜻한 리더십이 각자한테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거 전부 아직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전부 머리가 멍멍 멘붕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제가 계속 하나씩 바꾸려고 그러고요. 또 우리 약점이 뭐냐? 산업 분야가 범위와 구성원 나이 차가 엄청 큽니다. 우리 20대 초반서부터 80대 후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나이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컴퓨터를 그다음에 핸드폰을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다. 또 약점이 뭐냐면 느슨한 모임이었는데 회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라든가 이렇게 소개했을 때 제가 커미션 요구하고 우리 기술연구가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해요. 또 상호인식이 서로들 간의 엔투엔이 상호인식이 아니고 정부철과 전부가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게 굉장한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려고 자기 그 카톡방 이름에 전화번호를 좀 쓰세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거고요. 팬데믹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을 했는데 이제는 베이스 캠프에 개별 모임하러 끌고 가서 이 부분이 약점일 수도 있지만 또 장점일 수도 있다. 또한 큰 약점의 하나가 우리 엔지니어들 부분은 철학과 역사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약점이 이렇게 됐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강점이 뭐냐? 제가 1971년도에 고등학생 때였었어요. 50년 전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만든 흥사단이라는 사회단체에서 1년 동안 제가 금요 개척자 강좌를 들었었을 때 한국이 나름대로의 그 260불 GDP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 살았었어요. 이런 부분에 한국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봤더니 그때 수오지에 나온 양산박 108영웅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년 동안 이 영웅 구하기 찾기에 대한 부분이 여태까지 와서 오케스트라 꿈이 개인적인 비전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산업계 전문가 모여서 오프라인 모임이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6시 공철학을 깨어있는 삶 측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을 완폐지의 기적이라고 책을 제가 이때 저술을 했고요. 1,000명 이상의 380여 산업 분야에 20, 30년 경험 지식을 가진 집단 지성 모임이 우리 강점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시대에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통합화, 최적화를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봐요. 저는 외국을 많이 들어서 학회도 많이 가보고 컨퍼런스를 많이 가봤는데요. 서구의 사람들은 전부가 어널리시스 개별적인 부분으로 강한데 우리는 통합화에 대한 부분 쪽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강하고 이런 부분을 눈높이에 맞는 최적화만 맞추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부분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바람직할 부분으로 최적화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웨비나가 100회를 이제 돌파를 했고요. 유튜브에 기술독립군 TV에 전부 있습니다. 야이 교육을 제가 지금 여태까지 쭉 하면서 자발적 행동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전부 생성화되어 있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웹 3.0 뭔 말인지도 모르겠다. ESG 경영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얘기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라고 그럽니다. 메타버스,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저도 일주일간이고 이렇게 비었다가 책 보게 되면요. 요즘 새로 나오는 단어에 헷갈려가지고 정신없을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데이터의 문제가 행정법으로 한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이 됐어요. 비정형 데이터가 구가 9개입니다. 99%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이 부분을 얘기했고 이 부분 중요성이 인식이 됐고 드디어
테슬라가 레벨 5 못 가는 이유가 이 비정형 데이터, 그림 데이터 이 부분입니다. 기술 독립군의 베이스 캠프에 허브가 있어서 항시 방문하면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장소적인 부분이 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 지자체 등에서 컨설팅 프로젝트 요구가 굉장히 점증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스와트 분석입니다. 크로스 스와트 분석에 대한 부분을 각자 이렇게 써보고 요거를 SO 전략 이런 부분으로 전부 같이 해보시면은 이 스와트 분석은요 우리 조직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그다음에 자기 가정, 사회, 회사, 국가 모든 하는 부분이 이 사실은 이 스와트 분석이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느낌표와 물음표를 했습니다. 40분 제가 딱 했거든요. 질문에 대한 얘기, 피드백 얘기를 일단 채팅으로 받아 할 수 있게끔 되고요. 질문의 질자는 본질에 대한 얘기로 오늘 제가 지구 역사 46억 년서부터 메타버스 시대까지에 대한 얘기를 좀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문 일단 받으면은 이정열 우리 총재님이 100회 웨비나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열정과 문자로 죄송합니다. 이 뭐 그냥 우리 모두가 하는 부분이네요. 이승훈 실장 대표님께서 기술등록 100차 웨비나 축하합니다. 100차 앞으로 1000차까지 쭉 자기는 안 하시면서 1000차 가자고 얘기하시네요. 저는 다 알아요.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거든요. 자, 이제 우리 다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질문하시면은 질문하시는 부분에 따라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전환 한번 해주시죠. 네, 채팅 또 들어왔나요? 기술 독립군의 조직 구조. 네, 슬라이드 회장하고 사무총장밖에 없습니다. 회장하고 사무총장밖에 없습니다. 자발적 행동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종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오늘 24분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100회차 부분이 돼가지고요. 전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실 수 있도록 다시 이 부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비디오 온 하신 분들이 이시네. 우리 어느 분이 질문을 한번 좀 해주실까? 본질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웨비나에 발표 안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저한테 이게 하게 되면 다 지금 저한테 벌점이에요. 전부 그 부분이. 전문가가 자기 얘기를 1시간도 얘기 못한다고 그러면 그건 전문가 아니거든. 우리 기술 독립군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발표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화 대표님, 네. 네, 우리 정우초 회장님 2007년부터 한 15년 이상 이렇게 기술 독립군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저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런 좋은 또 마당을 만들어 주셔서 올해 이렇게 전문가 장인분들께서 이렇게 모이고 독립에 대한 기술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재밌고요. 우리나라가 그 민초의 나라 아닙니까? 뭐 의병이 독립군이 이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온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제 기술 독립군에 대한 것도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수학 분석을 좀 이렇게 나름 들으면서 해봤는데 일단 우리 기술 독립군의 강점은 이 기술장인 분들 1000명이 함께 이렇게 웨비나 100회 이상을 하는 게 우리의 강점이고 우리의 기회는 이렇게 요즘에 대한민국이 기술 독립에 대한 이슈가 강하고 이제 독립을 넘어서 자립 에 대한 어떤 니즈가 엄청 강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기회고요. 세계에서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인기 많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점은 뭔가 줌 미팅을 통해서도 보시지만 8,000명의 그분들 중에 이제 줌 미팅 웨비나에 모이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은 게 우리가 또 약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각자의 뭔가 각자는 하지만 이게 같이 융합하고 소통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점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위험이 뭐냐면
서로 끈끈하게 되지 않는다면 좀 뭐 문제가 나중에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좀 위험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해결책은 아까 우리 정구체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공감하고 좀 따뜻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로 좀 100회 이제부터는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좀 뭔가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술 독립군의 뭔가 이런 좋았던 일들, 그런 어떤 기술 독립했던 사례들, 뭐 좋은 얘기들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뉴스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국방과학연구원 같은 경우 막 KF-21 막 이런 좋은 우리나라가 어떤 기술적으로 뭔가 해냈던 일들을 드러내듯이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도 좀 그러한 것들을 좀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양혜숙 우리 이사장님이랑 어제 미팅을 좀 해봤는데 그 돌아가신 그 남편분께서 엄청난 우리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포스코 철강 산업의 영향, 그런 국방과학의 뭔가 좋은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너무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꺼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장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웨비나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메타버스로 좀 옮겨간다든가 어떤 뭐 명예전당 같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좀 정적인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이게 남을 것 같아요. 히스토리가. 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그 얘기를 좀 정리해가지고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고요. 네네. 공정이라든가 자기 비즈니스를 발표하고 자랑하는 거를 제가 우리 카톡방에 써놨는데도 안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직접 자꾸 그렇게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국인의 DNA가요. 한국의 여태까지 존망은요. 관군이 아니라 의병이 나라를 구했어요.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그 부분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C3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제가 기술 독립군으로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언제든지 개방하고 오픈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각자가 여기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스스로 하는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카톡방에 계속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또 지금 얘기 들어오신 게 이광식 박사님이 이소구와 까마귀, 깃털꽂은 까마귀 되면 안 되겠고요. 핵심 108명 기술인재 네트워크 중심의 플랫폼 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김영식 대표님이 독립운동하는 사명감, 이게 우리 국가 독립만이 안제가 아니고요. 저는 정신 독립, 기술 독립, 문화 독립, 경제 독립, 이게 전부가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입장에서의 독립을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는 기술 독립군 우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은 뭐 한마디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얘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김영인 박사님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 MBN에 보니까 메타버스 싱어 나오던데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으네요. 그래서 메타버스 인재 플랫폼 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짜가지고 이제 시작. 이제 저는 100회 하면서 마라톤 뛰려고 신발끈 묶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메타버스 시대가 온 것도 보면서요. 이제 대한민국이 국군이 상승 기조의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기술 독립군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전부 서구적인 접근 방법은 어널리시스거든요. 분석 쪽에서 미분으로 가는데 이 동양권은 헐리스틱해요. 신세틱하고 모으는 부분이 돼서 통섭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분석과 그 통합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우리 기술독립군의 모든 인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저는 한국의 국군의 기술독립군이 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108명의 영웅들 되시는데도 제가 불쏘시개 역할, 제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각자가 나이가 어떻고 뭐 이제 하는데 얘기하지 말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요. 전부 100세 넘을 것 같아요. 김영인 박사님,
제가 120세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지속적 수입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때까지 지속적 수입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그 활동 소득과 120세까지 가면 활동은 아무래도 좀 작아지거든요. 그때 투자 수익과 활동 소득이 포트폴리오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테마틱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김관도 교수님은 제가 130까지 개런티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풍요롭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같이 한번 의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김관도 교수님. 예, 제가 그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네. 연세대학교 네. 명예교수. 그분이 이제 100살이 넘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인생을 3단계로 나눠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30세까지는 이제 배우는 시기, 그 다음에 30세에서 60세까지는 이제 그 직장 생활하는 시기, 그 다음에 60세에서 90세까지가 진짜 이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60세 퇴직 이후에 90세까지 가장 많은 일을 하셨대요. 책도 그때 가장 많이 쓰고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고 강연을 뭐 1000회 이상 이렇게 다니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60세에서 90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가장 이제 꽃피는 시기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직장 생활할 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고객들이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이렇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시기에 활발히 자기 활동을 이제 90세까지 했으면 다들 이렇게 기술력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실까요? 제가 한마디 할까요? 예. 타케스 회장님. 예. 기술 독립군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반가웠던 것은 저는 40년 이상 문화 독립군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기술이 없이 문화가 전 세계를 이렇게 소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문화 콘텐츠가 지금 뭐 BTS도 있고 K-팝도 있고 조승진 피아노도 있고 이래서 연주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은 지금 최고 정점에 올라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모든 그 유럽이나 다른 지역을 음악가들이 가서 공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지금 말씀 쭉 하신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기술 혁명을 통해서 우리 문화가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양이 분석이나 뭐 이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우리 그 사람들은 배를 째고 어디를 다 파야 이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우리 맥박 하나 짚고 어디가 아프다 이걸 다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동양 문화가 갖고 있는 또 서양 문화가 갖고 있지 않는 매력이 우리 컨텐츠에 담겨서 나가면 되는데 오늘 제가 태어나서 가장 먼 시간에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몇억 년 전부터 오늘까지 쭉 이렇게 훑으면서 그 안에 많은 그 보석들이 있다. 그 단어, 그 다음에 개념,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하나가 너무나 가치 있고 그런 보석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생산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술 독립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가 앞으로 이제 적극 참여하겠고 특히 서로 모이는 부분에서 어색하고 어떤 장소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앞으로 음악회 티켓을 좀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서 그때마다 오시는 분들 좀 오시게 하고 끝나고 또 뒤풀이 하면서 대화하는 또 새로운 문화적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고 오늘 강의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들었고 또 너무 잘 하셨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해서 저도 우리 문화계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문화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핵심이 부강한 문화 한국이에요. 뭐냐면 부력은 내가 먹을 것이 풍요롭고 강은
외국의 침략을 막아낼 정도의 힘이 있고 이 문화는 나름대로 나도 행복해지지만 남도 행복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소원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탁 회장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선 또 채팅 몇 개 온 거 제가 말씀 좀 드리고서 할게요. 오병훈 대표님 100개 축하합니다. 전략적 방안으로 메타버스를 앞당기는데 집중하면 좋겠다.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들 이런 부분을 우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윤석빈 교수님이 100개 축하드립니다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영식 대표님이 잘 가꾼 정원에 이름난 꽃 많듯 자신의 존재를 알아줄 때 성과가 만발할 것입니다. 기술 독립군의 모든 분들이 꽂힌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얘기하면 인간의 눈을 보면 미소 짓는 감성을 서비스를 가치를 유지하는 독립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축하에 나름대로 말씀을 하는 게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한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원래 좀 넘어가면 지루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못했던 얘기는 다음 모임에 제가 또 주도할 때 또 이어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네.